네, 정말 뭐 역대급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할 만큼 시장에 변동성이 있는 흐름들인데요. 지수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수 보고 시장 흐름 메가사이클에서 체크하겠습니다. 상당히 낙폭 좁혔습니다. 코스피가 3% 이상 밀렸었는데요. 지금은 1.6으로 85포인트. 뭐 이전 같으면 엄청난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오늘 역시 낙폭을 많이 좁혀오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코스닥도 1.9%대로 줄였습니다. 시장의 이런 변화들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오늘 메가사이클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독립리서치 아리스 이재모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야기는 시장 얘기입니다. 보통은 저희가 뭐 섹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시장이 이제 워낙 변동성이 이제 크게 나타나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러니까요.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매수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하고 있는 흐름들인데 오늘의 이 하락, 변동성, 장세 어떻게 이해하세요, 대표님?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아주 가파르게 좀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국가들, 특히 오늘만 하더라도 여튼 뭐 일본이나 뭐 대만 증시에 비해서 조금 더 변동을 이제 보이고 있는 이제 구간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 변동을 이제 보일 것인가 하는 거는 살짝 개인적으로 의문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동은 좀 과하다 싶은 게 있고요. 최근에 국내 증시가 많이 올라왔지만 개인적으로는 시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는데 네.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양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실적을 잘 보시면은 보통 우리가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고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 장세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펀더멘탈이 원체 좋아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발생된 주가 상승 그리고 여기서 또 차익 실현이 일부 나오면서 발생될 수 있는 현금 이런 것도 유동성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국내 증시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만큼 약간의 변동을 좀 크게 보이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뭐 대놓고 팔거든요. 근데 개인들이 말씀하신 유동성의 힘으로 이걸 다 받아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게임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흥미진진하고요. 동학개미 때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겼죠. 근데 이번에도 근데 항상 외국인들은 이 실탄이 있기 때문에 엄청 때려놓고 개인들이 이제 조금 지쳐서 매물을 내놓을 때 이걸 또 들어받아 올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어요. 수급의 변화들을 좀 읽어주세요. 네. 네, 보통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주가를 올리는 이제 주체 세력으로 보통 외국인을 꼽습니다. 외국인은 우리나라 기관이나 이제 개인분들과 이제 매매하는 패턴이 약간 달라요. 가격을 올리면서 물량을 걷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물량을 밑에 받쳐놓는다는 표현도 쓰죠. 그래서 그렇게 수량을 늘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말 그대로 돈의 힘으로 의해서 증시나 개별 기업들의 주가에 변동을 분명히 줍니다. 지금 그런 흐름이 오늘도 일부 나타나고 있는데요. 개인분들의 힘도 최근에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개인이라고 하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그 ETF도 요새 많이들 매수하시다 보니까 이 ETF 자금들이 또 기관 중심으로 특히 금융투자 물량을 잡히면서 기관의 또 힘으로 또 받쳐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작은 개인의 어떤 자금들이 되겠죠. 이 자금들이 이 외국인 또 그다음에 기관의 물량들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 투자자 예탁금 현황을 봤더니 1월 달에 100조 원을 넘었다라고 했는데 불과 또 한 달 사이에 10조 원이 더 늘었습니다. 2월 초 집계를 보니까 한 110조 원까지 지금 예탁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빠지면 사겠다는 대기 자금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부 지금 시장이 낙폭을 줄이는 것들은 역시나 증시 대기 자금들이 좀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반등이 또 쉽게 나오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환율이 좀 불안한데요. 지난번 이제 이재명 대통령 발언 이후에 환율이 꽤 많이 워낙 강세로 갔다가 최근에 이제 변동성 요인이 나오면서 오늘은 다시 1,470원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습니다. 환율 영향은 지금 상황에서는 크지는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환율 영향이 이제 특히나 외국인분들 입장에서 수급적으로 뭐 데일리로 봤을 때는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지난주겠죠. 그 케빈 월시 그 연준 의장 지명 네. 이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환율이 약간 튀어오르는 모습은 분명히 나타났는데요. 개인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환율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예상하고 있는 거는 연말까지 해서 1,400원대 초반에서 많게는 한 1,300원대
뭐 50원까지 중반이 되겠죠. 이 정도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거의 가장 기본적인 매크로상의 변화는 역시나 미국의 금리 인하입니다. 우리가 벌써 재작년이 됐는데요. 미국의 금리가 아주 가파르게 내려갈 줄 알았지만 예상보다는 금리가 더디게 내려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환율도 생각보다는 내려간 속도가 좀 가파르지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관세 이슈나 다양한 또 이슈들이 나타나면서 환율이 약간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개인적으로 환율이 좀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 새롭게 지명된 그 케빈 워시 의장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뭐 매파적인 뭐 발언들 또는 행태를 많이 했다라고 하지만 지금 트럼프 정부 자체는 달러의 어떤 그 기조가 내려가는 것을 좀 선호를 합니다. 약세 달러를 선호하기 때문에 아마 이 정책과 정부의 어떤 정책과 맞물려서 통화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빈 워시가 과거에 뭐 발언을 했던 또 행태 이게 매파적이다 해가지고 뭐 과거와 같은 행태로 가기보다는 미국의 정부와 같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은 좀 환율이 내려가는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환율까지 점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세장 속에 있을 수 있는 변동성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시장 대응 전략은요. 그렇게 넘어가고요. 제가 설명하는 건데 혹시 다른 얘기 있으면 댓글 걸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시간상 또 넘어가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황이 중요해서 먼저 시황을 봤고요. 다음은 이제 미국의 주가들이 다시 이 기술주들이 좀 흔들리는데 작년에 AI 거품론이 몇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연초에는 로보틱스 이런 거에서 이제 소위 피지컬 AI 이런 걸로 그걸 덮고 갔는데 미국에서 또 소프트웨어 문제라든지 AI 또 거품론이 나옵니다. 지금 다시 나오고 있는 AI에 관련된 시각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일단 최근 그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실적을 발표하면서 문제였던 것들은 당장의 이제 수익성도 물론 이야기되고 있지만 향후에 이제 전망할 수 있는 가이던스에서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눈높이가 낮은 가이던스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가 사실 너무 높은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너무 높기도 한데 네.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니네는 이렇게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금 돈을 못 벌고 있으며 지금 당장 못 버는 건 알겠는데 그럼 앞으로 더 투자를 많이 해서라도 점유율이라도 빨리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지금 그것도 조차 시장의 기대치를 못 맞추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더 치고 나가고 싶어도 재고가 없다는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 그래서 우리가 더 지금 투자하는 데 있어서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달리 해석해 보시면요. 국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은 지금 상당히 지금 호황이 더 될 거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면 국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만큼 수요가 더 많아질 것들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 모건 스탠리에서 보니까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을 245조 원까지 얘기했습니다. 내년도에 317조 원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불과 지난달 봤던 게 삼성전자 170조 원 해가지고 엄청 올린 걸 봤는데 지금 앞자리가 또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외신에 나온 그 데이터를 보니까 1분기 지금 지나고 있는데 지난 4분기와 비교했을 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90% 이상 올랐고요. 2분기에도 지금 최소 20에서 30% 오를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수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사실은 이 반도체 기업들만 놓고 볼 때는 미국 쪽의 AI 거품론과는 별개로 우리는 계속적인 호황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기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거품론과 우리를 좀 같이 보는 건 시각을 좀 바꿔줘야 된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은 자막에 나온 것처럼 엔비디아 실적이 26일로 예정돼 있군요. 그게 하나의 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이럴수록 국내나 뭐 미국까지 반도체 업체들은 수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이 변동성에서의 전략, 보유자들 그리고 또 신규 매수에 관심 있는 분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익 전망치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가격적으로 한 이틀, 3일 정도 떨어졌다고 하면은 네. 예, 이틀, 3일 전보다는 더 싸게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수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본적인 특성상 뭐 이런 종목들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분보다는 주로 이제 좀 사놓으신 다음에 중장기 보유하는 전략을 많이 가져가시기 때문에 하루 이틀 변동을 좀 대응하시기보다는 전체적인 업황의 변화 이걸 체크하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지난주에 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같은 날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했는데 네. 저도 실제 그날 이제 들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 뭐냐면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고 물량도 더 줄어들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물량을 지금 고객들이 달라는 대로 못 맞춰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 말은 결국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업황에 이런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최소한 제가 볼 때는 두 개 기업들의 주가는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도 매수하기 상당히 좋은 가격이고요. 향후 뭐 더 올라가는 상승 여력은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러면 지금이 충분히 좋은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아마 한 4% 장중에 밀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와 거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약보합까지 돌려서 곧 상승 전환을 시도하려는 움직임까지 대단한 정말 믿음이 있는 거죠. 그죠?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뭐 흔들림 없이 가면 된다고 말씀하셨고 소부장이 고민이죠. 네. 이제 삼전 믹스 갈 때 소부장도 동참하는 것 같다가 시장 변동성이 오니까 역시나 충격을 더 받는 모양새잖아요. 소부장 전략 옥석가리기는. 네, 소재 부품 장비주들도 낙수효과 분이 나타나는데요. 좀 가려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소재별로 보시면은 솔브레인 같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공이 이제 두 개 기업에 모두 납품하는 소재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주가는 최적으로 계속 올 가능성이 있고요. 신규 제품 들어가는 부분들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같은 것도 잘 보시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가듯이 계속 솔브레인 이익도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비례해서 실적이 올라가는 기업들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장비주는 이제 어제 단독 기사이긴 하지만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평택 P4 라인 추가 증설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증설 시 당연히 라인별로 들어가는 장비군들이 있는데 국내 대표적으로 원익 IPS 같은 기업들 오늘도 약간의 강세를 좀 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당연히 삼성전자 증설할 때 수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장비주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품단에서는 제가 SNS텍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또는 국내에선 국산화 성공한 제품들을 납품을 합니다. 블랭크 마스크 이런 기업들이 아마 소재 부품단에서 또 달리 독보적인 어떤 기술력을 토대로 해서 주가가 레벨업되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로 선별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이야기했고요. 다음 주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이나 개별 모멘텀으로 이어서 호재에 반영되고 있는 섹터들 몇 개 점검하겠습니다. 먼저 유통 쪽인데요. 소비 쪽이 최근에 괜찮고 특별히 유통 쪽은 이 대형마트에 대해서 정부가 사실은 뭐 쿠팡을 좀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죠. 그러면서 이제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 이런 게 나오면서 이마트 쪽이 굉장히 강한데요. 이 모멘텀 관련해서는 유통 쪽에서는 네, 어떤 주식을 관심 있게 보세요? 네, 일단 오늘도 뭐 시장 그다음 어제도 분위기상 이제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마트가 일단 가장 수혜가 될 것 같고요. 이 정책은 제가 볼 때 이마트를 위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쿠팡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새벽 배송 같은 게 저도 이용을 해보지만 쿠팡을 이용하면 상당히 편합니다. 근데 이거는 도심권 중심으로는 상당히 좋지만 사실은 외곽으로 나가게 될 경우 시골이나 다른 지방으로 갈 경우에 새벽 배송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류센터 거점이 많지 않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마트가 가지고 있는 또 지역 거점들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한다든지 하면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마트가 상당히 수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증권가 전망하는 내용을 보니까 만약에라도 이런 것들을 허용해 줄 경우에는 이마트가 실질적으로 매출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마트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좀 고전했던 것들은 이 쿠팡 같이 온라인 중심으로 매출 냈던 기업들이 약간은 좀 밀렸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마트가 가장 수혜가 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쿠팡을 견제하려고 하는데 새벽 배송하면 또 뭐 컬리 같은 경우는 또 부담을 좀 받겠네. 복잡합니다. 유통 쪽의 경쟁이요. 예. 다음은 이제 고속버스 회사들인데요. 고속버스는 뭐 운송보다는 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물 짓고 재개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관심이 있잖아요. 동양고속, 천일고속 이런 쪽은 어떻습니까? 네, 이런 기업들은 사실 작년에 엄청난 시세가 나왔던 쪽인데 사실은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지분 가치 이런 건 다 따져봤을 때 주가의 상승은 좀 상당히 과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뭐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가지고 기대를 하실 때는 이 버스 관련된 기업들은 사실은 지금은 좀 너무 과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도심권 어떤 개발 관련해서는 딱 두 개 기업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하림지주, 그다음에 서부티드 이 두 개 기업만 보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하림지주 같은 게 양재동 쪽, 그다음에 그 서부티엔디는 이제
이쪽 서쪽권에 그 서부 트럭 터미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여기 부지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 여기는 복합 물류센터라든지 또는 주거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상권 이런 것도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여기를 개발할 경우에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데 두 개 기업들이 사실은 상당히 자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낮게 거래되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부각돼서 올라오는 것들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가치를 매겨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펀더멘털도 충분한데 플러스 알파 모멘텀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좀 맞다라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장중에 상승 전환했군요. 두 기업 주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엄청난 힘이죠. 사실은 오전에 밀려갈 때도 뭐 한 1, 2% 밀리면 가능성이 있는데 뭐 3% 중반 4% 밀리면서 야 힘들겠구나 했는데 플러스로 돌려내는 흐름들 굉장히 강한 모양새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네, 시간상 또 할 거는 많은데 관심 종목으로 가야 될 것 같죠? 네, 이슈는 또 개별 이슈들은 많은데 다음에 오시면 짚도록 하겠고요. 장이 어쨌든 변동성이 꽤 큽니다. 어떤 기업을 관심 종목으로 가져오셨을까요? 네, 개인적으로 이제 최근에 가장 관심 갖고 있는 쪽이 이제 피지컬 AI 로봇 쪽이긴 한데 역시나 시장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종목들을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기업은 MDS 테크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기본적으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베디드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탑재가 돼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솔루션 등을 공급하는 업체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라든지 또 국내에서 뭐 현대 오토에버 이런 기업들이 파트너사이고요. 주요 이제 전방 시장은 뭐 모바일이라든지 그다음 자동차, 로봇 이런 쪽에 지금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계속적으로 좋은 실적도 내고 있고 올해도 더 좋은 기대치가 나오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전략적 협력 관계가 지금 계속 강화되고 있고 여기에 못지않게 투자까지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외형을 성장하고 수익성 개선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 26년도에 실적이 더 좋아진다는 점을 가장 첫 번째 포인트로 꼽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차 그룹과의 협력적 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빌진이라고 하는 이 핵심 플랫폼 소프트웨어인데 이거를 현대 오토 앱을 통해서 그리고 현대차 그룹 쪽으로 납품한 이런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고요. 국내 단독 총판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지원도 담당하고 라이선스 매출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MDS 테크가 현대 오토에버 그다음에 현대차를 통해 가지고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쪽에 관련 소프트웨어나 기술 등을 공급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는 부분들로 인해서 동사의 올해 성장성이 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해 실적 전망 봤더니 매출액은 한 1,950억, 영업이익은 105억 이상 예상되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아직도 낮은 수준의 거래가 됩니다. 1,500억대니까 밸류에이션도 부담이 없고 최근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 다들 아시겠지만 밸류에이션 굉장히 높게 거래됩니다. 그러니까 동사는 펀더멘털도 좋은데 그 성장성도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가격 전략은요? 목표 주가 한 2,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1,25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급변하는 시장의 시장 전략 또 핵심적인 섹터들 점검했습니다. 아리스 독립리서치 이재모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